자, 이제 세 번째, 신약, 신강 판단의 기준으로서 세 번째, 득세를 보겠어요. 득세. 자, 세력서자죠. 세력을 얻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강, 신약을 판단하는 기준의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등령했냐. 그쵸? 두 번째가 득지했냐.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등령이겠죠. 등령은 뭐다? 조우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제때 태어난 거, 때를 만났다, 득시했다, 등령했다, 뭐 이거 다 해당되는 거죠. 득지라고 하는 것은 그 힘 밑에 바로 내가 내 밑에다가 내가 계속 뽑았을 펌프를 꽂아놓고 꾸준히 밑에서 땅에서 영양분을 내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득지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등령도 안 되고 득지도 안 됐어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라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력을 얻었다. 세력이 뭐예요? 세력은 나에게 힘이 되는 거 뭐라고 했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죠. 나에게 힘이 되는 건 뭐예요? 인성, 어머니, 나에게 계속 나를 먹여 살리는 인성과 내 형제들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그나마 나에게 도움되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고 하는 게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이고 비겁도 내 형제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과 비겁이 나를 생존해주고 나를 극을 하는 건 뭐죠? 관살은 나를 힘들게 해요. 내 편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극하는 것도 역시 내가 힘들게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 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맨날 용돈만 뜯어가는 놈, 내 자식들, 그쵸? 그러면 뭐예요? 이것도 식시상관 뭐예요? 내 기운만 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내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나에게 도움되는 거는 인성과 비겁만 나에게 도움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세력도 이런 세력이 옆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자, 사주팔자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이게 등령이죠. 등령.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뭐죠? 득지예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나마 이것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도와주는 인성이나 또는 나와 같은 비겁이 있거나 그래서 나에게 힘을 주는 거죠. 뭐다 이거는 무리로서. 그렇지만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는 등령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힘이 빵빵하죠. 50% 이상 간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빵빵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여기 내 주변에 인성과 비겁이 있어서 나에게 힘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뭐죠? 그래도 이제 뭐냐면 때로써 나를 도와주는 거죠. 때로써 어떤 막강한 고난을 가지고 힘을 가져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로 나를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득세란 일간이 월지와 일지를 제외한 나머지 천간. 그러면은 자 보세요. 어차피 이게 지금 나에게 힘이 안 된 거는 그렇잖아요. 자, 일지와 월지, 일지를 제외해야 되겠죠. 자, 요거를 빼요. 요걸 빼면 통 몇 개가 남았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남았어요. 5개가 남았어요, 지금. 3개, 나와 월지와 일지를 빼버려야 되니까. 자, 이거는 등령 득지 못했다는 것은 밑에가 내 편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미 제끼는 거죠. 그럼 3개가 빠지고 5개가 남은 중에서 몇 개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냐. 힘이 되어준 것보다 인성과 비겁이 몇 개나 있냐. 그렇게 따지는 거죠. 자, 보시면 제외한 천간과 지지로부터 생조. 생은 뭐죠? 인성. 조는 뭐죠? 부. 그래서 비견급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생조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말한다.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인성을 말하며 조란 보다 비겁을 말한 거다. 조는 또 뭐와 같다? 부와 같다. 그죠? 부조한다고 그러죠? 부조. 말하는 것은 즉 일간이 인성을 많이 만났거나 비겁을 많이 만난 경우를 득세했다고 말한다. 여기서 많이 만났다는 따봉 그죠? 우리 따봉 많이 만났다. 따봉 많이 만났다. 이게 뭐냐? 몇 개를 만나야 많이 만났다 그러냐? 그럴 경우에 비겁 인성과 3개 이상이 있어서 비록 신령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일주를 돕는 세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득세했다. 3개 정도 이상 있으면 뭐다? 이거를 득세했다. 그러면 자, 일간, 일지, 월지 빼버리고 사주팔자 8글자에서 5개가 남고 그 중에서 3개 정도 이상이면은
그나마 5개 중에 3개니까 뭐예요? 과반수 이상이잖아요. 그쵸? 과반수 이상. 2개면 뭐예요? 과반수가 안 되죠. 5개니까. 이 3개 빼버리고 5개 중에서 2개를 가지면 과반수가 안 되고, 그래도 과반수 넘으려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그래서 3개 이상을 얻으면 우리가 세력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여러분들 세 글자 이상이 되어야만 득세했다는 말을 쉽게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거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3개 이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를 세서 이 경우수를 나눠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 5개 중에서 3개 이상이 되면 힘을 얻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반대되는 것은 실세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의 비견. 힘 없죠? 자, 하나죠? 자, 지지 중에 하나의 묘고, 2개의 비견. 자, 2개. 역시 2개도 힘이 없어요. 묘고는, 지지 중에 묘고는 지장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우리가 아까 이 지지의 한 개는 천간에 몇 개와 같다? 3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지에 있는 게 아니고 묘고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장간에 이 지지 하나에 지장간이 몇 개가 들어있어요? 2개 아니면 3개가 들어있잖아요. 지장간이.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오행이 여기, 분기, 정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18일 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통으로 한 개였다면 천간에 3개가 있기 때문에 기운이 있다. 아까 우리가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면 득세했다라고 해서 지지에서 하나 있으면 득세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장간은 그 하나마저도 2등분 내지 3등분 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안 돼서 3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야 2개인 거죠. 결국은 5개 남은 것 중에 3개가 안 됐기 때문에 역시 묘고도 그다지 강한 건 아니고 그 해당되는 게 2개의 비견, 지지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하나의 여기 3개의 비견. 이거는 그나마 3개 비견이면 그나마 우리가 이제 득세했다고 보면 되겠죠. 득세. 자, 하나의 장생과 걸록 양이 넣는 거. 우리가 장생, 걸록 양이 넣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게. 근데 이거는 순서인데 뭐 그렇게 이렇게까지 안 따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 제가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이 신강, 신약. 어떤 사람은 신약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신강하다고 하고 이게 사람마다 다 같냐? 같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워요 맨날. 그쵸? 이거 가지고 처음에 신강, 신약론 갖고 엄청 싸웁니다. 이 사주를 강하게 봐야 되나요? 약하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강하게 보는 것과 약하게 보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용신정하는 것도 달라져요. 억부용신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데 이게 수학처럼 예컨대 뭐 딱 100분의 얼마 딱 이렇게 나와버리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도했던 분도 계시죠. 그거를 숫자화 해가지고 데이터화 계량화 해가지고 이거를 신강, 신약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인정해주고 넘어가면 돼요. 서로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고요. 이거 가지고 맨날 밤새도록 만나서 싸워봤자 의미가 없고 그냥 사람마다 다른데 그래도 기본적인 기본적인 공통점만 가지면 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고 해서 너무 얼굴 우그락부그락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싸우신 분들 아마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사주 공부 좀 하다 보면 신강, 신약이 그만큼 사람의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자, 득세를 보겠습니다. 득세. 득세라고 하는 것은 득세란 천간의 비겁, 지지의 합, 세력이 인성과 비견, 겁재가 4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아까도 3자라고 했는데 또 여기는 4자네요. 4자. 득세람은 월령 일지를 제외한 주 중에서 인수나 비겁이 있어서 일간의 세력에 합류할 때 득세라 하고 이와 반대는 실세라 하여 흉으로 한다.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예요. 자, 나에게 힘을 주는 것보다 인성 또 뭐가 있다? 비견과 겁재가 있다. 이거는 뭐다? 생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다? 조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뭐로 했다? 부라고 했죠. 부.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거 뭐죠? 내가 그걸 하는 건 재성이고 나를 그거 하는 거 뭐죠? 관과 살이고
내 기운을 빼간 놈, 내 용돈, 내 돈 갖다가 지 밥 사 먹는 뭐죠? 식신상관이에요. 이쪽은 뭐예요? 나를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고, 인성과 비겁은 나에게 힘을 주는 세력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득세, 득령했을 때 또는 득지했다 할 때 득지했다는 뭐예요? 나에게 뭔가 힘줘, 생과 조를 했다는 의미죠. 생과 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뭐다? 인성과 비겁이 돼야 된다는 거고, 뭐 관살이라든가 재성, 식신상제, 그래서 식재관이 거기에 있다. 그럼 뭐 이거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나에게 힘을 득령할 수도 없고 득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식재관은. 그렇죠? 결국은 이 월령이나 월지도 전부 뭐예요? 여기에 이게 내가 힘을 얻었거나 득세 여기까지 세 개, 뭐 이게 힘을까지 얻었다고 하려면 뭐예요? 이게 전부 뭐다? 나에게 있어서 인성이나 뭐가 된다? 비겁이나 겁재가 되어야만 나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명확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거 우리가 인성과 비겁이 나에게 생을 주었듯이 이런 것은 나에게 도움을 안 주고, 그렇기 때문에 득령, 득지, 득세에서 전부 보다 나에게 힘을 주는 세력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거 볼까요? 정은 따를 정자죠. 따를 정자. 그래서 우리 정격이라는 거 배웠어요. 정격. 뭐 기명, 자기를 버리고 정을 따라가라. 정을 따라가는데 그게 재성이면 정제격 또는 뭐 정살격 많이 있었죠. 이렇게 따라간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수의 짜임새가 일간 위에 나머지 간지가 거의 다른 오행이나 한 가지 오행으로 치우쳤을 때 일간이 자신의 오행을 포기하고 뭐예요? 나를 버리고 기명, 그 말이 기명 나를 버리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따라가 버려야 돼. 마음을 다 비우고. 그런데 이 내가 있을 때 이럴 때 가장 안 좋은 게 뭐예요? 인성이 들어오거나 비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인성과 비겁은 뭐예요? 나를 생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힘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고 해피했는데, 인성이 들어오고 비겁이 들어오면 뭐예요? 야, 너도 이제는 대들어봐. 저놈한테 대들어봐. 대항할 수 있어. 너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막 이야기해버리면 자신감 불끈 섰죠? 그래서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것이 막 머리를 스치면서 한번 튕겨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대운에서 인성이나 비겁이 왔을 때 그런 반항하다 어떻게 돼요? 무참하게 깨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우리가 이제 대운에서 인성이나 비겁의 운을 흐르면 흉하다, 길하다, 흉하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도저히 자생하거나 도저히 혼자 내가 살 수 없거나 자립할 능력이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다른 곳에 의탁하는 거예요. 그냥 의탁하거나 입양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이해하면 쉬운데, 입양을 하더라도 정독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간과 같은 오행인 비겁이나 인성으로 정했는가, 식신이나 관성 또는 재성으로 정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겁이나 인성으로 정한 것은 자기와 같은 일가에 입양된 거죠. 그렇죠? 아까 뭐였어요? 나와 같은 인성이잖아요. 비겁, 나와 같은 세력적으로 가는 거니까 내가 같은 일가 친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일가에 입양된 것으로 보면 된다. 또한 저는 일간이 약하게라도 통근을 하면 어지간해서는 적격으로 분류하지 않고, 자, 밑에 약하게라도 뿌리를 내고 있다. 그 뭐예요? 이거는 아직은 자존심이 완전히 꺾이지도 않아요. 내가 한번 대들어볼까? 한번 좀 튕겨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번 가끔씩 하나 약하게 통근되어 있는 대운에서 막 도와줘요. 대운에서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튕겨보죠. 근데 그 대운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냥 얌전히 순응해야죠. 근데 이제 그게 안 좋게 보는 게 순응하는데 자기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다가 이게 무참히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종격으로 분류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생존하는 세력이 있다면 정하지 않는 것을 취급한다.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종격이라는 것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어디가 있어요 아까? 예. 자신의 오행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근데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너 이제 힘 있어. 한 번 더 네 자신을 찾아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부추기면 어떻게 돼요? 자신감 생기죠? 그러면은 뭐다? 종격으로 안 가려고 하죠. 그렇죠? 그래도 기왕이면 곧 죽어도 처갓집 가서 빌붙어서 살라고 안 하죠. 내가 밥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처갓집 가서 저도 연애할 때 그랬어요. 부잣집 딸하고도 연애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마음이 안 편해서 빠이빠이 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떳떳하게 산다. 괜히 가서 귀죽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 종격, 그건 뭐야?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으로 산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래 종격은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내 자아의식을 찾으면 그때부터 위험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간이 정하는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것도 앞에서 했었죠. 자, 보시면 자, 인성은 뭐죠? 인성은 어머니죠. 어머니는 우리를 어떻게 키운다? 강하게 키운다. 종강. 그래서 인성이 많아서 신강해지면 뭐다? 자, 나는 요만한데 인성은 요만해요. 전부 인성은 나한테 와서 힘을 줘요. 이렇게. 7개가 사주팔자 8개잖아요. 8개. 사주팔자가 이렇게 8개인데 나 하나 일간 빼놓고 나머지 6, 7개가 전부 인성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에게 전부 영양분만 주죠. 이거 배 터져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식상으로 빼야 돼요. 이거는 어쨌든 뭐다? 어머니는 인성은 나를 강하게 키운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셨어요. 인성은 어머니는 강하게 키우려고 한다. 자식들을. 그래서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해치워도 들잖아요. 그래서 종강격. 그 다음에 비겁은 뭐예요?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많아요. 그럼 뭐예요? 의기양양해지죠. 그렇죠? 의기양양. 뭐죠? 왕왕해지죠. 자기가 왕왕. 신강해져요. 신강하다. 그래서 종왕격을 한다. 인성은 종왕격, 형제, 비겁이 많으면 종왕격. 그렇죠? 왕왕. 자, 식상은 뭐죠? 자식이죠. 여기 아이야 자잖아. 아이야. 자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종아. 식상음으로만 있을 때. 내가 내 힘을 설계시켜야 되는 식상으로만 따라갈 때. 그 다음에 관성으로만 이루어졌을 때는 종살. 왜 살이라고 쓸까요? 왜 살? 관이라고 종관격이라는 말 안 쓰고. 그래서 자, 내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7개가 전부 전부 관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글을 이렇겠지만 관이라고 할게요. 그럼 관이 이렇게 세력이 세지면 자, 관과 살의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관은 약간 제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재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은 그래도 우리가 행정 관료들은 믿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두려움 안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드러운 관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서 기운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기운이 드세요. 그럼 뭐예요? 살기 등등해지죠. 그럼 뭐다? 이거는 난폭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많아서 난폭해지니까 뭐다? 이거를 우리가 살로 본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종살격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어디서 제가 책에서 보거나 누구한테 들은 건 아닌데 저는 이제 학문을 추구하기 때문에 책에 근거한 거를 이야기해요. 아직은 제가 공부가 짧아서 모든 책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왜 종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문헌적으로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 관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관이 많으면 뭐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다 관이 많은 뭐죠? 이거는 살의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살이 뭐예요? 살이 제어를 받는다. 그러면 약해지면 무슨 역할을 한다? 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종살격이라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재성으로만 이루어지다면 종재격이죠. 종재격.
그래서 여기다가 기명만 붙이면 되겠죠. 기명. 자기 자신을 버리고 종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종살. 뭐 정확히 그런 말은 굳이. 어쨌든 근데 기명이라는 말은 전제가 내포가 되어 있겠죠. 자기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